식후 30분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0년간 신경과에서 환자들을 진료해온 김대중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의사들도 잘 말하지 않는 정말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응급실로 실려갈 수 있어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매일 하는 아주 평범한 행동들이 실제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20년 전에 이걸 몰랐다면 지금 여기 있지 못했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고 2003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50세였고 평소와 다름없이 점심을 먹고 진료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체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분 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동료 의사가 빨리 발견해서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진단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점심 먹고 뭘 했는지 아세요? 뜨거운 샤워를 했어요. 밥 먹고 바로 샤워해서 그런 거예요.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환자들에게 항상 말했던 것들을 정작 나는 지키지 않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식후 30분 금기 사항에 대해 철저히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식사 후에 하는 아주 일상적인 행동들이 실제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습관이라는 걸요. 지난 20년간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확인한 식후 30분 절대 금기 사항 4가지를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기 사항, 식후 바로 눕기.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밥 먹고 나면 졸려서 어쩔 수 없어. 소파에 잠깐 누워서 쉬는 게 뭐가 나빠? 하지만 이게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작년에 제게 온 73세 박순옥 할머니 얘기를 해드릴게요. 평소 건강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목소리가 쉬어졌어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호흡이 곤란해지시더라고요. 병원에 와서 검사해보니 흡인성 폐렴이었습니다.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서 폐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할머니께 여쭤보니 매일 점심 드시고 나서 바로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셨대요.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식후 바로 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요. 그 위산이 기도로 넘어갈 수 있고 심한 경우 폐렴까지 생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삼키는 기능이 약해져서 더 위험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사 후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은 앉은 자세를 유지하세요. 힘드시면 소파에 기대서라도 좋으니까 완전히 눕지는 마세요. 박순옥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시죠? 이 습관을 바꾸신 후로는 한 번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 금기사항, 식후 뜨거운 목욕.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예요. 밥 먹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겪었던 일과 똑같은 메커니즘이거든요. 67세 김철수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평소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혈압약을 잘 드셔서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바로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식사 후에는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혈액이 집중됩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피부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이 또 그쪽으로 몰려요. 결국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는 거죠. 특히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언제 목욕을 해야 할까요? 식후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 후에 하세요. 그리고 물 온도도 너무 뜨겁지 않게 38-40도 정도로 맞추시고요. 목욕 시간도 10분을 넘지 마세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어요. 지금은 이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세 번째 금기사항. 식후 바로 과일 먹기. 과일은 몸에 좋은 거 아니야? 디저트로 과일 먹는 게 뭐가 나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하지만 식후 바로 과일을 드시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당뇨 환자이신 62세 이영희 할머니 얘기입니다. 평소 혈당 관리를 잘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혈당이 계속 올라갔어요. 약을 바꿔도 소용없었고 운동을 늘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최근에 식후 과일 드시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사과 하나 정도야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게 문제였습니다. 식후에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든요.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요. 밥에 있는 당분과 과일에 있는 당분이 동시에 몸에 들어오면서 혈당이 치솟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당뇨가 악화될 수 있고 지방간도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수박, 포도, 감 같은 과일들은 당분이 정말 많거든요. 그럼 과일은 언제 드셔야 할까요? 식사 2시간 전이나 식후 2시간 후에 드세요.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하루에 1-2개 정도만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이영희 할머니는 과일 드시는 시간을 바꾸신 후 3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당뇨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금기사항. 식후 격렬한 운동. 식후 운동하면 소화에 도움된다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습니다. 가벼운 산책은 좋아요. 하지만 격렬한 운동은 정말 위험해요. 69세 최민수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평소 운동을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 점심 드시고 바로 헬스장에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아프면서 쓰러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식사 후에는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혈액이 몰려야 해요. 그런데 격렬한 운동을 하면 근육으로도 혈액이 필요하거든요. 결국 심장이 더 세게 뛰어야 하고 심장의 부담이 가중되는 거죠. 또한 소화도 제대로 안 되면서 속이 메스껍고 구토가 날 수 있어요. 심한 경우 장꼬임이나 장폐색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식후 30분 후에 가벼운 산책 정도가 좋아요. 10-15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격렬한 운동은 식후 2시간 후에 하시는 게 안전해요. 최민수 할아버지는 다행히 응급수술로 생명을 구했고 지금은 이 원칙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동하고 계세요. 이제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5번째 주의사항. 식후 바로 차나 커피 마시기. 많은 분들이 식후에 차나 커피를 드시는데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차와 커피에 들어있는 타닌과 카페인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후 1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6번째 주의사항. 식후 바로 양치질하기. 식후 바로 양치질을 하면 치아 에나멜이 손상될 수 있어요. 식사 후에는 입안이 산성이 되는데 이때 양치질을 하면 에나멜이 더 쉽게 달아나거든요. 30분 정도 기다린 후에 양치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7번째 주의사항. 식후 바로 흡연하기.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식후 담배를 자제하세요. 식후에는 혈액순환이 증가하는데 이때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의 흡수가 더 잘 돼요.
심장과 혈관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8번째 주의사항. 식후 바로 찬 음료 마시기. 뜨거운 음식을 드신 후 바로 찬 음료를 마시면 위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얼음물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차가운 음식은 피하세요. 실온의 물을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식후 30분 동안 뭘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앉아서 대화하기. 가족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세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가벼운 설거지하기. 너무 무리하지 말고 가볍게 설거지를 해보세요. 적당한 활동이 소화를 도와줘요. 세 번째, 조용한 음악 듣기.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서 릴렉스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면서 소화가 잘 됩니다. 네 번째, 복식 호흡하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해보세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소화 기능이 좋아져요. 다섯 번째, 따뜻한 차 마시기. 생강차나 대추차 같은 따뜻한 차를 조금씩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들어간 차는 피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각자의 몸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시는 거예요. 당뇨가 있으신 분, 고혈압이 있으신 분,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 각각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의심스러우시면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해 보세요. 실제로 이런 원칙들을 지킨 분들이 변화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78세 김영자 할머니는 이 원칙들을 지키신 후 만성 소화불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72세 박정수 할아버지는 식후 어지럼증이 없어지셨고, 75세 이순희 할머니는 역류성 식도염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는 이런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실수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원칙들만 지키시면 충분히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식후 30분 절대 금기사항. 첫 번째, 바로 눕지 마세요. 두 번째, 뜨거운 목욕하지 마세요. 세 번째, 과일 먹지 마세요. 네 번째, 격렬한 운동하지 마세요.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건강이 크게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차, 커피, 양치질, 흡연, 찬 음료도 조심하시고요. 대신 앉아서 대화하고 가벼운 활동을 하면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세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을 만드는 거죠.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는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놀라운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고혈압 약 없이도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